제가 매일 독서했더니 생긴 변화는 독서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겁니다.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죠.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냐? 물론 실천이 중요한 건 맞지만 이 영상의 핵심 요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이유로 독서를 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걸까요? 독서를 꾸준히 해왔음에도 삶에 큰 변화가 없었거나 독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독서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독서에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문이 들려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나는 지식을 쌓기 위해 시작했어, 나는 문해력을 증진시킬 거야 라며 자기만의 독서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독서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독서의 결과물에 주목한 거죠. 그리고 결과물을 위한 독서로는 99% 목적 달성에 실패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책 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을 내 의지로 구입했다고 할 수 있나요? 누가 좋다고 해서 혹은 베스트셀러여서 구입하지 않았나요? 내가 정말 이 분야를 알고 싶어서 책을 산 게 아니라 단지 이 책을 읽으면 스마트 스토어로 부자 될 수 있다고 해서, 혹은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고 인생을 바꿨다는 말에 자극을 받아서 책을 읽었을 겁니다. 쉽게 말해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는 게 아니라 이기면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경기에 입장하는 거예요. 의지가 굳건해도 경기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이런 막연한 독서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도둑놈 심보죠. 너는 뭔데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작년에 제가 책을 정확히 221권 읽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도 열심히 읽고 꾸준히 실천도 했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진 게 없지? 사는 곳, 입는 옷, 타는 거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독서를 시작했는지 곰곰이 돌이켜봤습니다. 1년 전을 회상해보니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레버리지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줬다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죠. 생산자가 되기 위해 텀블벅 펀딩에 도전했고, 내가 못하는 일은 외주 맡기며 레버리지의 말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읽었던 책들을 분류하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공부하고자 읽었던 책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를 파고들어야지 하고 책을 구입한 게 아니라 단지 관련 분야에서 누가 좋더라 하는 말만 믿고 독서해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학업 의욕도 크지 않았고 책 읽은 스스로의 모습에 자위하기 바빴습니다. 그 뒤로 저는 베스트셀러를 타이레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레놀의 특징이 베스트셀러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타이레놀을 언제 복용하죠? 맞습니다. 열날 때, 머리 아플 때, 근육통이 왔을 때 먹습니다. 어찌 보면 만병통치약 같아요. 그런데 장염으로 열날 때, 뇌출혈로 머리 아플 때, 근육이 파열됐을 때도 타이레놀 드실 건가요? 물론 해당 통증을 줄여주긴 할 겁니다. 그러나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죠. 베스트셀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자기개발 분야 베스트셀러를 읽을 때는 지금 당장 갓생 살겠다는 의지가 넘칠 겁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면 다시 책 읽기 전으로 돌아오죠. 그 이유는 나에게 맞는 처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기개발서라도 주장하는 바는 모두 다릅니다. 어떤 책은 시간 관리를, 어떤 책은 모닝 루틴을 중심적으로 강조하죠. 예를 들어 3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미라클 모닝 자기개발서가 효과적일까요?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이처럼 자신에게 맞지 않는 책은 제 아무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여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골라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구체적이고 작은 목표를 설정한 후 관련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 맞는 책을 고를 수 있고 실천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갓생 살기 대신 다이어리 시간 관리를 목표로 설정한 후 관련 책을 읽는 겁니다. 책 스틱에 따르면 우리 뇌는 추상적인 걸 싫어하고 구체적인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상적인 커다란 목표 대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작은 목표를 달성한 후 큰 목표로 정진한다면 뇌의 가용성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당 분야 책을 읽으신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독서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에 책을 고르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책을 추천하는 사람과 출판사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자신이 추천한 책을 많이 읽을수록 추천자의 광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독서법이나 책을 고르는 방법보다 책을 추천하는 영상이 질비한 겁니다. 베스트셀러와 책 추천의 이면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것들을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추천에만 의지한 독서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왜 책을 읽어도 인생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는지 이해하셨나요? 나에게 맞지 않는 책은 백날 읽어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새로운 감정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책 221권을 읽은 뒤로는 독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했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거나 필요한 지식이 있을 때만 관련 책을 읽고 실천하고 있죠. 이제 2024년도 한 달이나 됐는데 작년 1년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내는 느낌입니다. 저는 1년 걸렸지만 여러분은 이 짧은 영상 하나로 시간 아끼셨으면 좋겠네요. 저처럼 공유하고 싶은 독서 인사이트가 있다면 채널 구독하고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독서 습관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더 보람차게 될 것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